싸우고 대사한테 놓치던 접속료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기뻐하고 슬퍼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새로운 통신 문화를 만들어가는 큰 사람 컴퓨터. 그들의 웃음과 눈물이 영상통화의 신기술을 만들어냈다. 인터넷 전화로 핸드폰과 영상통화를 성공시켜 통신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큰 사람 컴퓨터.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채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3G 영상통화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접속의 세상을 펼친 이들의 성공 전략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성공 전략 0.1%의 비밀 강지원입니다. 90년대 유행하던 컴퓨터 통신, 채팅 기억하십니까? 전혀 모르는 상대와 실시간으로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들 신기해했었는데요. 그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반 프로그램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채팅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큰 사람 컴퓨터란 이름으로 통신업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시작부터 남달랐던 큰 사람 컴퓨터. 이제 인터넷 전화업계의 중요 기업이 되었고 인터넷과 핸드폰 간의 영상통화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는데요. 새로운 접속의 세상을 펼친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9년 경북대학교 동아리방. 지금의 큰 사람 컴퓨터는 이 작은 동아리방의 컴퓨터 몇 대로 시작됐다. 그저 컴퓨터가 좋아서 모인 학생들이 이야기라는 채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5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 유저들 중에 10%만 구입을 한다고 해도 수익성은 굉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학생들. 졸업과 함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통신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이제 공개할 의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이 공개를 하면서 의외로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버전업을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죠.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컴퓨터 쪽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이러니까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졸업생 4명이 그때까지 이룬 성과와 전자 분야의 재능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새로운 인터넷 접속의 세상에 뛰어든다. 그리고 채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 기업은 연구가 계속되며 음성을 압축하는 인터넷 전화 기술을 개발하게 됐는데 큰 사람 컴퓨터에서 이용하는 기술은 VoIP. 음성 패킷망이라고 불리는 VoIP란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 형태로 변화시켜서 일반 전화망으로도 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통신 서비스 기술이다. 큰 사람 컴퓨터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인터넷 전화를 주도하는 통신업체로 성장한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인터넷 전화업체였지만 사업 시작 6년 만에 회사가 무너질 위기를 맞게 된다. 해외 진출이 그 원인이 됐다는데. 국내 시장이 사실 위축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기회를 찾고자 이제 시장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희만으로 나가기는 힘들고 이런 것을 모색하고 있다가 그때 마침 대기업 쪽하고 정부 쪽에서 이 국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나가게 된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아주 좀 참담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대기업의 자금과 큰 사람 컴퓨터의 기술력이 합쳐져 진행됐다. 우선 일본과 미국 시장에 인터넷 전화 사업을 추진한 그들. 당시 큰 사람 컴퓨터는 기술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대기업의 자금까지 들어온 마당에 두려울 게 없었던 것.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전화 사업을 할 청사진이 이제 현실화된다는 생각에 직원들은 들떠 있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일본의 통신 환경에 맞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했다. 연구와 서버 관리를 위해 큰 사람 컴퓨터의 엔지니어 10명 중 5명이 몇 달을 주기로 일본으로 갔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어느 날. 팀장님,
문제가 뭐야? 심각한데요. 일본에 그 진출한 인터넷 전화요. 현지 그 기업들 터세 때문에 가입자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성과가 없어서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빨리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아무리 대기업에서 자금을 댔다고는 하지만 큰 사람 컴퓨터의 자금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었다. 인터넷 전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했던 것. 거기다가 2년 동안 일본을 오간 개발 인력의 노고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해외 진출이라는 야심찬 계획에 실패를 계산하지 않고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왔던 것.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니 피해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계산됐다. 뭐 디테일한 전략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뭐 IDC 비용이 얼마고 뭐 유지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이제 그 감안치 않고 들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비용 때문에 그 비용도 제대로 그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파가 본사의 그 경영까지 미쳐가지고 본사에도 아주 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승승장구했던 터라 당시 암울한 회사 상황은 직원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본 시장뿐이 아니었다. 함께 진출했던 미국 시장에도 연이어 참패하자 회사는 회생불능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 이상 우리도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들도 일본에서 진출을 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 있나? 우리 회사가 유일한 장점이 기술력인데 기술력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력뿐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기술로 일어섰으니 기술로 다시 승부를 걸자는 의견. 연구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누군가 이 기술력을 인정해서 투자할 사람만 나타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미 직원들 월급은 6개월 이상씩 밀려있는 상황. 기술력을 통한 자금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다. 그리고 2002년 4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현재는 연동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년 안에 휴대폰이라든가 화상전화 그리고 이제 3G 이런 것들과 연동하여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저희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현재 지금 개발 단계에 있고요. 당시 합병을 고심하던 회사는 삼성의 공장 자동화 솔루션 업체였던 SFA. 아직 인터넷 전화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지만 기업들 사이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던 때였다. SFA로서는 인터넷 전화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 이렇게 해서 SFA는 인터넷 전화업계로 진출이 가능해졌고 회생이 불가능했던 큰 사람 컴퓨터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실 뭐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 몸과 그 청춘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사업인데요. 그걸 사실 그냥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웠고 그걸 한번 살려보자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합병이 가능했던 것도 그동안 쌓아온 인터넷 전화 기술 덕분. 지난 2000년에 오픈한 인터넷 전화 LD의 경우 사용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상태였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만 150만 명.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30만 명에 이른다. 합병을 고려하던 상대 회사에서는 이런 점들을 보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위기 탈출의 가능성은 기술력과 비례한다는 교훈을 얻는 순간이었다.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0.1%, 성공 전략 0.1%의 비밀. 전화 서비스에 있어서 한국통신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업체를 기간통신사업자, 또 인터넷 전화 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큰 사람 컴퓨터가 다른 별정통신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자체 연구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사업 초창기의 형태대로 경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합병을 통해 여전히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자체 연구소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소가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큰 사람 컴퓨터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핸드폰과 인터넷 간의 영상통화, 이 쾌거는 바로 큰사람 컴퓨터의 연구소 안에서 이루어졌다. 통화 시에 큰사람 컴퓨터의 서버와 게이트키퍼가 SK나 KT에 연결,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데 음성과 영상을 압축할 수 있는 기술 덕분에 일반 핸드폰과 인터넷 전화 간의 영상통화도 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압축 기술이 큰사람 컴퓨터만의 자랑이자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술력이다. 자체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가능했고, 그래서 새로운 영상통화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한국통신이나 데이콤처럼 국가산업 차원에서 전화나 통신 업무를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비해 소규모로 인터넷 전화 사업을 하는 별정통신 사업자가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았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연구소를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투자 비용이 총 매출액의 거의 7% 이상이 투자가 되어야 그 연구소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 별정 사업자들의 매출 이익률이라는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게 그만큼 이제 힘이 든다는 거죠. 1,400여 개의 별정통신 사업자들 중에 자체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큰사람 컴퓨터. 하지만 기술력 부분에 있어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외치던 이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시련이 찾아온다. 큰사람 컴퓨터 안에 울리는 다급한 발소리. 무슨 일일까?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금 중국 쪽 인터넷 전화 포트가 바뀌었다는데. 설마? 팀장님, 두바이 쪽에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인터넷 전화 포트가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2006년) 중국과 두바이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포트를 끊어버린 일이 발생했다. 이 두 나라는 자국의 인터넷 전화 사업을 보호하려고 계속 감청을 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인터넷 전화 포트가 확인되는 순간 연결이 되지 않게 막아버리고 있었다. 중국이라든지 이런 두바이 같은 곳에서는 자국의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 타사, 그러니까 외국 사업자들이 사업을 못하는 방해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중간에 장비단에서 이제 VIP라고 판별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서 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해외 쪽에서 이미 상당한 사용자를 갖고 있던 큰사람 컴퓨터. 중국과 두바이에서 인터넷 전화가 계속 불통이 되자 사용자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저희도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닐까요? 현재는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라는 걸 모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큰사람 컴퓨터의 연구소는 또 한 번 분주해졌다. 이들에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인 법. 계속되는 노력 끝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6개월 이상 연구 끝에 그들이 찾은 방법은 접속을 차단하는 감청자가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내지 못하도록 됐어! 돌렸어! 기존 VoIP 신호를 암호화하는 것. 전화를 건 사람에게 받은 음성 신호를 서버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내는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VIP를 막는 방법이 이 VIP인 거를 그 장비에서 판별을 하고 그 데이터를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VIP가 아닌 것처럼 하면은 그걸 장비에서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암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암호화를 해서 통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전화 접속을 차단한다는 중국과 두바이에서도 큰사람 컴퓨터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는 인터넷 전화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문제의 해결점의 핵심은 게이트키퍼였다. 별정통신 사업체 중에는 자체 연구소나 게이트키퍼가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 VoIP 신호를 다른 방식으로 변환하는 개발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변환된 음성 신호를 보낼 방법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큰 사람 컴퓨터만이 중국과 두바이 같은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 자체 연구소와 게이트키퍼가 큰 사람 컴퓨터만의 큰 자산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자사의 솔루션으로 게이트키퍼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인터넷의 상황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라든지 이런 조처가 빨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술력 개발을 거듭 강조하는 큰 사람 컴퓨터. 처음부터 사업 마인드보다 컴퓨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연구를 중심으로 회사를 꾸려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쉬웠던 것. 조금씩 쌓아온 원천 기술의 내공은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발한 셈이다. 인터넷이라는 게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내부에 이렇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빨리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0.1%, 성공 전략 0.1%의 비밀.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으니까 이어주는 서버를 운영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사업에서 자금 못지않게 중요한 미천은 이 사업을 일으키게 만든 초기 기술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천 기술의 힘이 회사가 무너질 상황에서도 튼튼한 대들보가 되어 버텨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별정통신 사업자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남아있는지, 그 해결점은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2009년 현재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안에 뜬 가상의 소프트폰, 그리고 내 손 안의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는 시대. 인터넷폰의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인터넷폰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안정화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인터넷 전화업체마다 다양한 번호를 사용하다가 이제 당당히 070이라는 수신번호까지 생기게 됐는데 하지만 인터넷 전화 전용 번호가 생긴 기쁨도 잠시. 여보세요? 어느 날 정보통신사업부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뭐라고요? 이제 와서 내지 않던 070 접속료를 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이게 무슨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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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070 번호를 무료로 사용하던 별정통신 사업자들에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팀장님, 그 번호 사용료가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회선당 1,500원씩 내야 돼. 1,500원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같은 별정 사업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예전에 공상국 때는 돈 안 받지 않았나요? 우리가 사용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게 제도권 내에 진입을 해야 돼서 그래서 관련 법이 개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전기통신사업법이 바뀐 후 별정 사업자들의 계속된 항의와 논의 끝에 정해진 가격은 번호 하나당 950원의 접속료. 이전에 전혀 나가지 않았던 자금이 지출되는 것이라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950원이라는 비용은 일반 가입자들이 이제 집에서 인터넷 회선을 쓰면서 거기에 인터넷 전화를 같이 쓰게 되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해서 950원을 책정한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번호 사용자들이 많지가 않아서 뭐 큰 부담은 아닌데 앞으로 갈수록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별정 사업자들은 매출 자체가 그렇게 규모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갑자기 생긴 접속료 지출은 보통 부담이 아니라는데, 인터넷 전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수익률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런 생각지도 않은 지출 항목이 생기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금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 접속료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 그 많은 별정 사업자들이 모여서 항의도 하고 뭐 애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이미 이제 법제화돼서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따라갈 방법뿐이 없는 것이죠. 여기 뭐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저희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부가 서비스나 이제 컨텐츠를 개발해서 대기업이나 타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매출을 올리는 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큰 비용으로 인해 대부분 소규모인 별정통신 사업자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실정. 큰사람 컴퓨터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심한다. 한국통신과 같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려면 전국적으로 설비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포기했던 분야. 바로 3G폰과 인터넷폰의 만남이었다. SKT라든가 이런 기간통신사들이 그쪽에 관심을 안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기울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1분에 180원 받는 그런 서비스를 1분에 100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틈새 시장을 노린 거고. 영상통화의 시대는 열렸지만 비용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고 영상통화의 가격을 낮춘 것이 이들이 내세운 서비스 전략이다. 기존의 20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전화 사용자들과 이미 갖고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큰사람 컴퓨터. 영상통화 사용료가 낮아지면 수익도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가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사용자를 늘리는 것이 훨씬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는 생각도 더해졌다. 또한 이런 서비스 개선 부분이 모이면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번호 사용료로 나가는 지출의 불필요한 요소들이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갖게 된다. 개인 유저 시장은 사실 대기업 쪽에서 많이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시장들도 있거든요. 이런 특화된 솔루션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한다든지 신규 상품을 개발해서 이 조인을 해서 만드는다든지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나올 수는 없는 분야거든요. 그런 시장이 아마 중소기업의 이런 시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장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최근 미국의 한 인터넷 전화 회사에 제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글로벌 인터넷 전화 회사로 부상하고 있는 큰사람 컴퓨터. 각종 특허나 인증서들이 말해주듯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로 역시 기술력을 꼽는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특허 기술이라든가 지금 뭐 출원도 뭐 몇 건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저희의 생존 기반이라고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거고 그 신규 그 부가 서비스도 계속 그 발굴해 나갈 겁니다. 그런 면이 저희의 성장 동력이고 그 미래의 비전이라고 봅니다. 컴퓨터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사업체로 이어진 거라 장사꾼은 없고 개발력만 있어 힘든 경영 시기를 보냈다는 큰사람 컴퓨터. 하지만 그 덕분에 연구소는 늘 회사의 흥망성쇠의 중심에 서 있었고 매년 연구개발 쪽에 매출액의 5에서 7%를 투자한다는 큰사람 컴퓨터. 그 덕분에 2007년 이후로 꾸준히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현재 150억 원에 달하고 실사용자도 전 세계적으로 30만 명에 이른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3G 영상통화의 세장을 연 기업으로 성장한 큰사람 컴퓨터. 기술력으로 일어나서 기술력으로 살아남고 끝까지 연구개발을 늦추지 않은 것이 그들의 성공 전략 0.1%의 비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은 미국의 석학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 책에서 이제 세상은 소유가 아니라 접속이 키워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예견처럼 이제 기업 성공의 비밀은 접속에 있다는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 인터넷 전화를 통한 새로운 영상통화의 신화를 꿈꾸는 기업을 만나면서 새로운 접속의 시대를 맞이할 들뜬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성공 전략 0.1%의 비밀을 통해 여러분과 끊임없는 접속을 꿈꾸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